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동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강남 이쪽에 오네요. 내가 대학교에서 되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강남 별이서 학원에서 한 10년 넘게 강의를 했으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이 변하긴 변했네요. 처음 긴장할 것 같아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담아왔어요. 저거는 남자 유튜브 가면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에서 아주 잘 나가는 가수인데 나는 저 노래에서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우나 폴리아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게 나오는데 이 우나 폴리아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미쳤다는 거, 매드니스. 오늘의 주제와 좀 관계되는 것은 absurd, 좀 약간 어리석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학생들은 대학교, 우리나라 말하면 유럽은 고등학생이 우리처럼 3년이 아니라 5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애들은 대학교 2학년이죠. 이게 드라마인데 주제는 역시 그 당시의 연령이면은 좀 어리석지만 이랬다도 하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이리저리 기웃기웃 어떤 열정에 빠져서 살다 보면 제자리를 잡는 거죠. 그런 과정을 그린 드라마인데 참 좋았어요. 우리들에게도 좀 잘 맞는 것 같고 여러분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은 잘 갈 수도 있지만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빨리 잘 잡아두면은 되는 거죠. 오늘 말하는 주제는 좀 그거와 연관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시험 보기 2주 전에 최종 정리할 때 어떤 교재를 가고 할 것인가 그거를 주제로 삼았어요.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약간 이 폴리아한 길을 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시험 보기 2주 전이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딱 긴장해서 보는 교재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보기 어렵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 교재를 어떤 거로 할 것이냐는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보고 약간 쇼크를 먹어갖고 이거는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 생각하게 됐어요. 그것은 뭐죠? 여러분 올해 시험 장소로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도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좀 시간이 오래 끌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올해 시험이 어떻겠는가 봤더니 너무 놀란 현상이 생긴 거야. 저기 보면은 얼마나 부담스러웁니까? 저 시험장에 들어가거든요. 저 때는 뭐 엄청 스트레스 받죠. 이게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와야 되고 내가 모르는 문제 나오면 큰일 나는데 이런 심정으로 들어가는데 실제 나온 점수를 보면은 평균이 10점이 떨어졌어요. 평균이 10점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민법 개론이 50.57인데요. 그 전에가 65점이에요, 평균이. 그럼 15점이 떨어졌다는데 결국은 계략적으로 보면은 그 15점 떨어지는 결정적인 팩터는 민법이라는 거죠. 15점이라는 것은 굉장한 점수예요, 평균적으로. 개수로 몇 개인가 한번 세보세요. 이게 왜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과락은 뭐 거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면 뭐 끝난 거지. 뭐 어떡하 뭐 앞만 잘 봐도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 시험 보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느꼈는지 그거를 조사해 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문이 낯설대요. 다음에 생소한 판례래.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
우리 인터넷 방송에 보면은 여기 다 나오지? 우리 각종 시험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그날 딱 보니까 그 두 마리더라고. 가만있어 봐. 왜 저런 말이 나오지? 예를 들어서 저게 변호사 시험이라면 내가 이해할 거예요. 또한 법원직 시험이라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 두 시험은 여러분처럼 비전공자가 보는 게 아니라 법학부 전공자들이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이 어렵게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시험은 그게 아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지 질문의 기본은 여러분 시험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민법 시험이 아니라 민법 개론 시험이에요. 개론. 민법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점수를 깎는 건 충분히 가능한데 민법 개론이라는 것은 지침이 뭐냐면 민법의 기본 이론과 기본 판례를 묻도록 돼 있어요. 내가 대학교 되기 전에 여기서 10년 넘게 강의할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문제를 보면 다 요 안에요. 문제는 기본이 뭐냐가 문제인데 여러분들한테는 기본이 어려울 수 있지만 법학부 학생들은 딱 보면 이거 기본 나왔네 이렇게 할 정도니까. 근데 기본 이론, 기본 판례를 내는데 왜 평균이 5점이나 떨어지느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문제를 봐야 되겠죠.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를 냈길래 그렇게 우리 애들이 그렇게 애를 먹는지 문제를 한번 봤어요. 근데 그 문제가 결론적으로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나나 우리 법학부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한번 읽어보라 그랬을 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전공자가 봤을 때는 기본 이론과 기본 판례에서 낸 거는 분명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핀트가 안 맞았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고시라는 거는 시험 보기 2주 전에 어떤 교재로 어떻게 공부했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했다는 것은 그때 집중적으로 안 하면 물론 떨어져요. 배탈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배탈이 안 나고 정상적으로 긴장하고 교재를 봤는데 뭐 교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내가 잘 알거든요. 여자들 십몇 년 그렇기 때문에 머리도 좋아요. 그리고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쏙쏙 이렇게 소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법학부 학생들은 건방 떨지. 막 이러죠. 그냥 좋아요. 학생들이 수준이니까 그러는데 비법학부 학생들, 비전공자들은 강사가 해주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파악해보자. 그래서 학원 관계자분하고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사이트, 그거 아직도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아는 학생, 이렇게 해서 종합을 해보니까 교재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내가 예전에 했던 대로 교수 교과서. 그때 내가 K교수과를 했거든요. 아마 학원 강사에서는 처음으로 교수 강의 교재를 했었어요. 그거는 나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따 보겠지만. 그 다음에 교수 교과서만으로는 시험 못 봐요. 왜? 문제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집을 가을쯤 되면 푼다고요. 기출문제집을 같이. 그러면 거기서 제가 틀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런 걸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교과서하고 오답 노트하고 쭉 훑고 끝내는 거예요. 거기 2주 동안에 뭐 며칠 동안이지, 2주 며칠, 특급부도 봐야 되고 자연과학도 봐야 되니까 며칠 동안에 정리 방법이었어요. 대세가 그거였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요약집 보는 학생이 있었어요. 2주 전에. 그리고 내가 다음에 소개하고자 하는 교재를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소수예요. 누구냐면 법학부 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법학부 학생들은 3년 반 동안의 민법을 공부해요. 그래서 틀이 딱 잡혀 있어요. 하도 뭐 3년 봤더니 틀이 딱 좁으니까 틀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요거 나오면 그 다음에 요거 나오면 어느 정도 감을 잡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요약집으로 본다든지
문제집 체크한 거 갖고 본다든지 해도 충분해요. 또한 다음에 설명하고 들고자 하는 이 교재를 봐도 돼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 교수 책하고 문제집으로 보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약집 보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왜? 요즘 요약집 보고 시험 보기는 어렵지.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근데 다음 교재를 갖고 본 사람들이 오히려 많았어요. 비율이 싹 높아졌더라고. 그래서 그 교재 내가 샀어요. 그래서 쭉 봤더니 이런 현상이 생겨요. 네모를 얘기할 때 분명히 타이틀이 네모야. 근데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오냐면 동그라미가 툭 튀어나와. 뭐야? 번지수가 달라요. 네모가 나오면은 그 네모의 타이틀에 해당되는 주제가 있으면 거기서 객관식 문제집이니까 네모를 조금 찌그러뜨린 거, 네모를 약간 넓힌 거, 네모를 이렇게 각을 꺾은 거. 그러나 전체적으로 네모인 경우.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도 그렇게 나와야 탁탁 감각적으로 찍거든요. 근데 네모를 설명하는데 동그라미 세모에 대한 문제들이 막 끼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짜증납니다. 교수들은 박사나 석사 논문 할 때 네모를 쓸 때 동그라미 쓰면 던져버려요. 한 학기 더 공부해. 그게 이제 학자들이 하는 목이거든요. 어찌됐건 간단히 여러분 시제대로 말하면 네가 왜 거기서 나오느냐 이거지. 왜 네모 얘기할 때 동그라미가 왜 나오는 거냐.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 책인데. 더구나 2주 전에 보는 중요한 책인데. 근데 보니까 이런 찻동산이 확 섞여 있더라고. 그러면 수험생들은 어떻게 돼요? 2주 전에.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왜? 긴장이 덜 돼서. 근데 2주 전에 되면 바짝 긴장하거든요. 그건 진짜 생명 거는 거야, 그때는. 근데 이게 뒤집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은 없잖아. 외우는 거지, 뭐. 그냥 틀이 외우는 건데, 이 많은 걸 어떻게 외워요? 참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교재냐? 이 교재입니다. 요약집을 갖고 정리한 사람이 없을 텐데, OX 문제집이 오히려 비중이 높아졌는데, 저거는 법학학생들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별서 준비생들, 여러분 비전공자에게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저거로 정리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한번, 그러면 돌이켜보면은, 그럼 교수 교과서하고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번에 붙었느냐? 그건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OX 문제집이 아니고, 요약집은 아니고, 그러면 아마 그 교수 그 책하고 아마 문제집 같이 갖다 놓아서 그거 쭉 정리하고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오답 노트? 그런 거 좀 정리해서, 그러면 뭐 아이패드도 있고 좋잖아요. 그죠? 정리해서 했을 가능성이 많이 붙었을 것이고, 이 OX 문제집을 한 사람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교수 교과서는 도대체 어떤 면이 있어 그 장점이 있느냐? 그거는 유형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모가 설명이 되면은 네모에 찌그러진 거, 네모에 비틀어진 거, 네모에 이쪽 각도로 튄 거 이렇게 쭉 설명이 돼서 가지런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쭉 정리하고 나면은 기본 이론과 기본 판례를 묻는 거니까 거기서 내요. 교수 교과서 벗어나는 거 없어요, 절대. 그건 나를 믿으면 돼. 그렇게 못 내요. 더구나 기본 이론과 기본 판례니까 거기서도 추려요. 기본적인 것만 내지 약간 이상한 건 안 내요. 그게 바로 유형별이라는 거예요. 유형별. 유기적으로. 얼마나 공부하기 편해요. 그렇게 되면은 2, 3일 안에 싹 읽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일단 지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처음에 이사 갔을 때는 24시 편의점이 어디 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몇 번 다니다 보면 강박적으로 알죠? 아, 그거 거기 있어. 하고 그 앞에 이렇게 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쑥쑥쑥쑥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그리고 좀 체크한 거 있으면 좀 자세히 읽고.
근데 그 집중도가 몇 시간씩 가지 않아, 인간은. 그러면서 탄생각도 들고, 그것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소개한 교재들 하면 외워야 되니까 못 외워요. 엄청 부담되어갖고 결국은 뭐야? 자기 아는 것만 확인하고 가는 거야. 자기는 다 외웠다고 생각하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객관식을 이렇게 유형별로, 네모에 찍으란 거 나왔어? 그럼 이 네모겠지 하고 팍 찍어버릴 수가 있다고. 그게 객관식 오지선다니까 상대적으로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민법에 뭐라 그럴까? 시험 치르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매년 회를 치는 자연과학교를 좀 투입 좀 할 수 있고, 시간 배정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한번 문제를 볼까요?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게. 올해 어떤 게 나오면 공동 근저당에서 하나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를 모르더라도 요거, 어느 변리사 수험생이나 근저당의 확정 시기가 경매 신청 시라는 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이제 그때 경매 신청을 하면 더 이상 그만하겠다는 뜻이잖아.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의 의사예요. 의지예요. 나는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고 있어요. 내가 그만두겠다 하는 시기가 경매 신청 시다. 그럼 내가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 남이 그만두겠다 한다면은 내 의지대로 하는 거 아니죠. 그럼 경매 신청 시가 아니겠죠. 그럼 강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 문제예요. 안 읽어도 돼요. 그럼 읽어본다고 이러죠. 제3자가 신청한 경매 신청이래. 그러면 자기가 신청한 게 아니잖아. 그럼 거기에 그냥 참가 안 할 수는 없죠. 우선 문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근저당인데 공동이라는 게 플러스가 됐으니까 땅에 대해서 근저당을 잡았다가 건물까지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경매가 들어오니까 일단 참가했어. 그러면 공동자가 들어갔으니까 채권자는 건물에 대한 경매 대가를 생각하고 있겠죠. 그거가 포기하겠어요? 할 리가 없죠. 내 의사대로 토지 경매한 게 아니잖아. 그거는 그냥 논리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쉬운 거야. 이건 뭐 신청시가 아니지. 그럼 다른 거 보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강박자를 찍는 거야. 어디서 알 수 있냐? 교과서를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기본법이 있고요. 여러분 특허법이라든지 상표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요. 근데 기본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고요. 이해 과목이에요. 이해. 체계로 이렇게 이해해서. 그래서 저당권에 가시게 되면은 근저당이 나오고 확정시가 나오고 경매 신청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다한 타이틀이 왜냐하면이 나오고 자기 의사죠. 그 다음에 공동근저당으로 타이틀이 바꿔지면서 여기가 자유의사니까 남이 한 거는 내 의사가 아니지. 그런 판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 문제예요. 그럼 이 문장은 길더라도 탁 읽는 순간 이건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 OX 문제집에 여기 근저당 문제가 여기 있고 경매 신청에 저건 다음 페이지 나와. 그러면 내 머리가 혼란스럽잖아요. 그게 어떻게 정리가 돼요? 네. 물론 교과서도 단점이 있어요. 응? 교과서만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냐? 못 풀죠. 그 다음에 판례만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냐? 못 풀어요. 판례도 여기 부분이 나온다. 이론도 이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해야 문제를 찍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가을 되면은 문제집 한번 풀어보는 거야.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교수교과서는 지금 말한 문제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게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몇 개 들어보면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이론들이 많아. 교수들이니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리해주는 대로 요건 보지 마라. 안 보면 돼. 요건 봐라. 보면 되는 거고. 그건 나를 믿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알면 민법을 이제 좀 방심해요. 방심한 게 뭐냐면 네모가 나왔으니까 네모 찌그러든 게 나오겠지 하고 네모 찌그러든 연상을 하는데 찌그러든 각도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좀 봐야 돼요. 근데 요거를 흐릿하게 봐버리면은 이제 머리가 혼동되고 질문들 많이 해요.
네, 그런 과정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돼요. 근데 교과서가 보면은 이제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그런 건 이제 문제집으로 카바에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갖다 놓고 이렇게 찌그러들지 않았잖아. 이렇게 파였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두 개의 문제. 교과서만 보고 문제는 풀 수 없고 판례만 읽고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럼 내 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 출제위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디오로 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소리 나오면 누군지 알지 모르니까. 또 있겠죠? 교과서로 강의하거든요. 자기 교과서가 있어요. 또 강의안이 있고요. 그리고 출제운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제 12월 달쯤 이제 PC로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갇혀 있어요. 그때 지침이 들어와요. 그 지침 중에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작년에 어떻게 출제돼서 학생들이 이렇습니다라는 여론을 조사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아까 서도 얘기했지만은 올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내년엔 조금 쉬울 거야.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돼요. 경쟁이잖아요. 그죠? 절대적으로는 쉽지만은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한 사람이 결국은 조금 더 점수를 땁니다. 어쨌든 그거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70점 정도는 기출해서 내주세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비밀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어느 곳이나 다 그 정도로 얘기해요. 왜냐면 너무 밑으로 깔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7점은 좀 기출을 내주세요. 그러면 대충 알아듣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G7절의 말은 결국 OXG나 요약지 보지 말라는 거죠. 누구냐? 밝힐 수 없어요. 나는 알지만 여러분들은 모르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사람 머리로 들어가 볼까요? 이 사람은 나나 똑같이 교수니까 아마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중요해요. 내가 어디 가면 뭐 하러 갔는가. 거기에 맞게 다 사고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사고를 하죠. 학문이라는 그런 거니까. 내가 민법 개론 시험을 보러 출제하러 왔지 민법 시험 치러 온 거, 시험 문제 하러 온 건 아니다. 그건 딱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기본 이론과 기본파를 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쉽게 내야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비전공자거든요. 전공자면은 요놈들 건방 떠는 놈들 어렵게 내야지. 그래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놈들 진짜 깊은 애들 이런 데 붙여야지. 이래갖고 어렵게 내요. 좀. 그렇지만 저 공대생들이 대부분 비전공자가 90%가 넘는데 99%예요. 그런 나한테 뭘 어렵게 내. 쉽게 내야지 생각하죠. 그 다음에 목을 주는 게 있어요. 기출문제에서 내야지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두말할 거 없지. 그냥 죽이는 게 있지, 그냥. 이의신청 때문에 시달리면은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이게. 그러면 똑같은 이런 민법 개론의 출제위원으로 들어와서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여태까지 수십 년 했잖아요. 그 문제가 이렇게 훑어봐갖고 그거 괜찮으면 그대로 내고 약간 고쳐서 내고 뭐 그러면 무난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정리해 본다면 OX 문제집 요약집은 아니고 2주전에 볼 것은 그전에는 봐도 돼요. 그전에는 봐서 보고 최종 정리집이요. 교과서를 보되 기출문제집 들어가 있는 거를 정리하면 되겠구나. 뭐 그렇게 답이 나올 텐데 이제 보겠습니다. 요게 여러분 23 올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소위 이행 보조자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면책될 수는 없다. 즉 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보겠다는 거죠. 이게 이전부터 나왔던 유명한 판례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똑같이 낸 거예요. 올해 문제를 전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변시해서 내거나 다른 기출이에요.
다른 기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변리사 기출문제 출제에 들어가는 출제위원이 다른 고시에 들어가요. 그거는 나중에 내가 언제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 이점이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민법 교수가 수가 작아요. 몇 명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나이가 이제 내처럼 되면 안 들어가요. 여기 조현중 변호사님 정도는 되면 들어가. 그 정도 들어가면은 체력도 있고 한다 동안 못해. 나는 지겨워서 못 했겠더라, 못해요. 근데 50대 중후반 그런 때가 한창 공부가 잘 됐대고 그럴 때는 그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실지원이 누군가 알면은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섞였어요. 그래서 변시 기출문제하고 다른 기출문제 일부 섞인 그 부분은 연습하시면 돼요. 그건 이제 문제풀이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만 다 보면 됩니까?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시간에 이거 떴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이 괴롭혔을지 모르는데 아마 이 문제를 한번 접해본 수험생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어요. 왜냐면 변리사 학원에 민법 강의하는 강사들이 이전보다는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 이론과 기본 판례니까 강의하기가 좋죠. 편안하고. 그 다음에 학원 강사들은 자기 생존이 관계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판례 이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서? 민법에서.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즉 미성년자 들어가고 동의 없이 했다. 그 다음에 성년 됐다. 근데 추인과 관계시키면 돼요. 그걸 일반 추인을 둘 수도 있고 법정 추인을 둘 수도 있어요. 네, 요게 바로 그 문제. 요걸 딱 누가 냈더라고. 저거는 100점 안 주겠다 하는 거겠죠. 그러나 100점 받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거 한번 풀고 들어가야 돼, 이런 문제. 이게 판례 외에서 나오는 몇 개 문제, 5개도 안 돼요. 그 중에 하나예요. 학원에서 아마 이거 연습시켰을 거야. 내가 예전에 여러 번 강의 때도 이걸 연습시켰고, 내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우리 대학 교재가 있거든요. 내 민법 출제 교재. 자,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변리사의 중간에 들어오는 바람에,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지 못해서, 올해는 특강식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 추석 때, 우리 외로운 수험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민법 뽀개기 강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민중하루 물건에서 나올 동안 1시간씩. 그때 요거에 똑같은 유형이 또 있어요.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나왔네? 나도 낼까? 하는 또 다른 요가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그날 못 오시는 분들은 인강 더 공짜로 올리니까 듣고 연습하세요. 자, 이런 거 정도가 한두 개 있어요. 100점 안 주려고 하는 거. 그 외에는 다 판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답은 나온 거죠. 교과서 수상적에다가 구체적인 문제, 특히 기출 문제로 단권한 거를 정리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기가 내가 쑥스러워서 넘기기가 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정년을 2월 말에 했거든요, 올해. 그래서 3월부터 강의하려고 했는데 다리가 부러져갖고 병원에 누워있고 그래서 오지를 못하고 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지금 계시는 강 팀장님과 같이 작업해서 만든 책이 내 책인데요. 쑥스러워서 마치 내 책 선전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은 나는 자신 있어요. 여러분 봐야 된다고. 그만큼 공을 들였어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어려운 파트가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이라든지 이런 파트 보면은 좀 내가 대학교에서 수십 년 가르치면서 요거를 좀 도식화하니까 쉽게 이해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도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저건 내가 다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거예요. 내 책에 나오는 그림은 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 그림이 일부 학원가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나왔으니까 그건 써먹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조문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조문. 여러분 이제 들어간 사이트로 왔다 갔다 해보니까 조문 공부를 하는데 조문은 고민하지 마세요.
예, 변리사에서는 10개 이내로 나와요. 조문 자체가. 민법은 조문이 많은데 법 중에 제일 조문이 많아요. 그거를 잘 풀어주는 거. 이게 동그라미고 이게 네모다. 그게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조문에 낼 이유가 없는데 전통적으로 내는 게 10개 이내예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공부하지 말고 그냥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변시, 조문 자체. 조문에 썼으면 요거 그대로 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10개 이내니까 나중에 보면 돼요. 있는. 오늘 보면은 다음 주 토요일에 시험 보는 거예요. 틀릴 리가 없어요. 주의를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지. 따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체계 소개는 우리 학원 블로그에 있습니다. 블로그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그런 기초를 어떻게 넣냐면은 여기가 이제 네모에 대한 얘기예요.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학설은 싹 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출제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기출이라고 그래갖고. 그러면 네모를 읽고 기본 이론을 읽고 기본판을 읽고 어떻게 출제됐냐까지 볼 수 있죠. 그러면 한 권으로 일단 끝내는 거예요. 그거 자체. 그럼 몇 점이야? 내가 보기에는 85점 받아요. 당일날 실수하거든. 한두 개 실수하는 대신 실력으로 2개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하가 85점이에요. 그럼 6개 틀렸다는 건데 6개 많이 틀린 거야. 민법 별에서 6개 틀렸다면 공부 안 한 거야. 어찌됐건 그리고 기출 중에서 여러분이 사례 같은 게 좋거든요. 사례는 그 단원의 맨 끝에다 놓았어요. 왜냐하면은 끝에 놓으면은 여기 지문 하나하나가 그 단원의 파트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단원의 맨 마지막에 이거 넣으면은 한번 그 단원을 전체적으로 훑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맨 나중에 이제 편집해 놓았어요. 자, 이제는 이렇게 단권화된 교과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그 교재를 가지고 또는 내 거를 안 하더라도 교수 책하고 여러 문제집 있죠? 그거 갖다 놓고 이전에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9월부터 1월 말까지. 이거 뭐에 들어갔어요? 무슨 글자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반복하셔야 돼요. 교재를 바꾸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지금 바꾸시면 안 되고 3번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9월, 10월에 한 번, 10월, 11월에 한 번, 그 다음에 1월에 한 번, 그리고 시험 보기 2주 전에 최종 정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24시 편의점이 딱 감각적으로 와요. 아, 여기 요거지. 이렇게 딱 찍어져요. 그러면은 그냥 빨리 팍팍 찍고 나와요. 민법은. 그러면 시간을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법이 좀 고득점이 되면은 자연각개론이 거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회를 치잖아. 그게 민법으로 커버하시면 돼요. 특허법 큰 차이 안 나잖아요. 여기 학원에서 다 듣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복 취소 한 번 하시면은 꼭 하세요. 그 교재를 바꾸지 말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올 겁니다. 민법 한도에서는. 이 합격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회적 지위. 변리사 되면 사회적 지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송 실무를 안 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보다 약간 낮은 편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제 앞으로 하게 되겠죠. 하게 되면 상당히 수익이 높아요, 변리사는. 두 번째, 돈이 들어와요. 초봉 높아요. 내가 우리 강원도에서 변리사분들 좀 윤신이 변리사 오는데 물어봤어요. 봤더니 그 정도면 뭐 잘 버는 거예요. 그 정도면. 자기 전공 공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부모님한테 효도하셔야지. 그동안 고생하신 분 추석 때는 좀 미안해서 못 가지만은 효도할 수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니까 사랑하고 결혼해야죠. 그런 거를 한 판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시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나도 가르치는데 보람이 있고요.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합격의 영광을 꼭 차지하시는데 필요한 건 뭐냐? 지불하셔야 돼요.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어요. 아이, 뭐 학원 그 교재 뭐 강사를요? 에이, 설마 제가 그 얘기 하겠어요. 네. 고통입니다. 고통. 네, 내가 라틴어하고 히라버 정도까지 하거든요. 나중에 언제 기회 있으면 라틴어 경험 같은 것들도 시험에 도움되는 거는 여기 우리 학원에 앞에 그 Q&A들 나오잖아요. 그거 맨날 그거만 하지 말고 나보고 하나 하시라고 그러길래 나가 안 한다. 차라리 나중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차라리 시험에 도움이 되는 격언이나 올려준다. 그래서 그거 가끔 보면 좋으니까. 라틴어 격언에 이런 게 있어요. 장미의 아름다움을 볼 수만 있다면 여기죠. 가시에 찔리겠죠. 찔러도 좋다. 고통 없이 어떻게 장미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고통을 지불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꼭 합격의 영광을 차지하도록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